그 다음 작품을 또 볼까요? 그 다음 작품은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시라는 것은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시에 대한 시인의 고뇌 이런 게 있다고 그랬지요. 시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생활을 할 수 있나, 생활 방편이 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뇌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에서 순국강에서 김광균의 노신이라는 작품 한 거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박목월의 가정 같은 시가 다 이게 생활과 관련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에 관련된 고뇌가요. 그 다음에 또 시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김종삼의 시는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시에 대한, 시를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뭐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정일근 시인의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목만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으니까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쓰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릇이 맞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전에서 배운 말이고 그래서 시를 쓰는데, 어머니는 이것은 삶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릇 이렇게 하시면서 수평을 찾는 기억 받침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따뜻함 이런 게 들어있다는,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정일근의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가 그런 시거든요. 그릇과 그릇을 이렇게 대비해서, 어머니는 맞춤법 같은 건 틀릴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사랑, 따뜻함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시인이고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서 쓰려고 시어도 막 그렇게 골라서 쓰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전에서 찾고 그렇지만 맞춤법은 제대로 쓰지만, 그래도 시라는 게 정말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런 것을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본질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삼 시인의 아직 이제 시를 읽지 않았지만 본질에 대한 것은, 시라는 것은 뭘까? 뭘 쓰는 걸까? 말만 예쁘게 한다고 그게 시가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한 고뇌는 시인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시인의 역할이 뭘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이거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알 것 같은데요. 쉽게 씌어진 시,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을 보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내 친구들은 막 만주벌판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항일운동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지금 시나 쓰고 있는 것이 내가 괜찮은 건가에 대한 성찰, 이런 게 항상 있어요. 물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런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김수영의 눈 같은 경우에 보면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뭔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기침,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냐,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류의 시들은 시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서 김종삼 시인의 시는 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어요. 당신 시인이지? 그러면서 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요. 이거 참 답하기 힘들지요. 내가 시인이니까 시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금방 답할 수 없지요. 우리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인한테 불러놓고 연인들 일로 와보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죠. 사랑이 뭐예요? 이런 거 쉽게 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그랬다. 이게 일종의 역설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인데 시인이 못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라 그럴 수 있지요. 저는 진정한 시인이 못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일단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했겠지요.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는 것은, 이렇게 지명을 쭉 나열했다는 것은, 이것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제 고민. 시라는 게 뭘까? 누가 탁 끄집어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 살면서 항상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는 했지만 시란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쓰는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데 누군가 물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가 뭘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 거쳐서 왔다는 것은 전역력이 돼서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지요. 이제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났다. 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남대문 시장 가면은 막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죠. 근데 굉장히 막 활기차죠. 막 골라 잡아 골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가다가 그분들 딱 보니까 시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고생되어도 뒤에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삶인데요.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얘기하면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오메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 다다, 그런 뜻이에요.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아이고 뭐라고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시인이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시인이 뭐냐? 그럼 답변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럼 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시가 뭐예요? 인제는 답할 수 있겠네요. 인제 아까는 시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시요? 이제 알았어요. 시는요, 이런 거가 시예요.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시인의 역할이 뭐냐, 시와 시인의 역할이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봤다. 이걸 주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 쓰면 길어지니까 주제가 뭐냐, 그럼 여러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예찬이다, 이렇게 주제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하루 동안 겪었던 시인의 고뇌, 고민의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우리의 지향을 드러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지향을 드러냈거나 이런 사람들을 예찬하려고 시를 썼거나, 아니면 시라는 게 뭐지? 시인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시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가와 나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감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와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동이 어떻게 나는지 그 뒤에 볼까요? 가의 시에서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대개는 이제 그냥 갔다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그리고 우리 그 장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길에서 한바탕 놀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연은 끝났지만 길놀이를 했겠죠. 이제 그러느라고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가 뭔지 고민을 하느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있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가의 화자는 A, B, C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행위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를 농무를 추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의 화자는 기억을 거쳐서 도달한 니은에서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다. 그렇죠. 저분들이 바로 시인이네, 이렇게 떠올렸으니까 이거 맞는 거네요. 2번은요. 가에서는 A에서는 원통한 마음이 이어지다가 C에 오면 신명이란 말로 바꿨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원통한 마음이었다가 C에 오면 신이 났다, 이렇게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신이 나든 안 났든 간에 신명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반어적이라고 그래도 말을 이렇게 했던 건 사실이라는 거죠. 아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에 와서는 신명이 난다, 그것을 진짜 신난다 그러지 않고 신명이 난다 이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진짜 신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한 것은 맞았습니다. 3번은요. 가에서의 공간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안정감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공간이 점점 확대되느냐, 이걸 봐야 되죠. 가에서는 이렇게 옮겨오면 그것을 공간이 이동한다 그러는 거지, 그게 확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맞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학생들이 그럼 있었던 곳을 보면요, 여기서는 한 군데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면 두 군데 있었던 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 세 군데 있었던 게 되니까
점점 확산됐다고 보면 안 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보더라도 그럼 뒤에가 맞는지 보면 되는 거지요. 원래는 확대보다는 공간을 이동한 것이니까요. 공간이 좁은 곳이었다가 점점 좀 넓어진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확대보다는 이동이 맞겠는데 있었던 곳, 지나온 곳이 한 군데였다가 두 군데였다가 세 군데를 거쳐서 왔으니까 거쳐서 온 곳이 장소가 점점 확대되네요. 아, 뭐 그렇게는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럼 뒤를 또 보면 되지요. 그러면 공간이 점점 확대가 되면 안정감이 강화되느냐? 안정감이 강화된다는 건 좋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물 치면서 막 고뇌가 있었는데 그럼 공간만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럼 안정감이 생기니까 아주 문제는 간단하겠군요. 공간만 이동하면 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안정감이 강화됐다는 것도 안 되지요. 물론 앞에도 안 되지만. 그래서 3번은 여러모로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이제 나시에서는 나는 잘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을 거쳐서 니은에 이르면 아 여기서 찾게 됐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5번은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공간적인 이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있으니까 시어가 있으니까 아, 이 사람 고민 많이 했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동안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이었습니다.